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시장을 보면은 이제 지수를 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죠. 이게 코스피, 아래가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요즘 보여지는 걸로 놓고 보면은 최고가쯤에서 이제 다 올라와 있어요. 물론 요즘 요 하루 이틀 사이에 조금 이렇게 조정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뭐 이 얘기는 저희가 이제 늘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돈을 빵빵 벌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고, 지금은 조금 차분히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시장이 뭐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올라왔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원래 시장은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자 생각이 있을 텐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주식 시장의 모습이 최근에 우리가 겪은 그 시장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전부가 아니라면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는 그 와중에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해나가야 되는지 어니스님께 좀 얘기를 듣고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시장의 모습을 단순히 그림으로 단순화시키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조금 더 단순화시키게 되면 약간 V자 이런 모양에 가깝죠. 이렇게 V자 또는 나이키 모양에 가까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1년 겪었으면은 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냉정하게 이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주식 시장을 기본적인 사이클을 이런 모양을 가졌다라고 했었을 때, 아니면은 이어붙어서 뭐 이런 식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겪은 거는 E 파트, A 파트 단면 하나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사이클적으로 보게 되면 이 A 파트 자체가 나쁠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조금은 더 쉬운 시장이었어요. 무난했고, 물론 이 A의 과정에서도 요때 코로나 심각했을 때 요때는 좀 힘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단기 급락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은 대세 상승에 버금가는, 사실상 대세 상승이죠. 이렇게 쭉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시간에 올라온 게 아니라 묵직하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러한 흐름이 이어졌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묵직하게 긴 시간 동안에 이어진 대세 상승 사이에 굉장히 많은 습관들이 자신의 몸속에 체화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들이, 잘못된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잘못된 습관들이 이 대세 상승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시장이 지나고 나면은 시장의 원리상 요 흐름이 올 거잖아요. B파트가. 여기서 B파트는 올 거예요. 뭐 지수가 3,000 갔을 때 올지, 4,000 갔을 때 올지, 아니면 지금 2,700, 2,800에서 올지, 언제고 올 겁니다. 기간이나 이런 거 다 둘째치고 이 오게 됐었을 때 A파트에서 만들어진 나쁜 습관들이 B파트에서 심판받게 돼요. 말 그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A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심판받으면서 주식 투자 잘하고 있어, 잘 만들어 가고 있어, 나 이 정도면은 나 주식 좀 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세요. 그걸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지할 때가 되었다. B파트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고 시장이 하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시장의 특성상 저런 흐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A파트에서 만들어진 조금 나쁜 습관들을 교정할 때가 되었다, 이거 인지하고 준비할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습관 중에서 어떤 게 조심해야 될 습관인지, 이거를 좀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A파트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졌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주 하는 행동들, 첫 번째, 물타기 될 수 있겠죠. 그냥 물만 잘 탔어도 대충 답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물타기에 버금가게 칼손절. 그거 역시도 자르고 옆으로 이동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 A파트 시장에서는 그거 된다면 될 수 있었던 시장이라 생각해요. 대세상승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존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몰라 냅두자. 이것도 됐겠죠? 그리고 심지어 뇌동도 됐을 거예요 아마. 네. 뇌동 매매를 해도 막 좀 기다리면은 말 그대로 존버하고 이제 물타기 하면서 이제 된다던가, 그죠? 네, 그렇게 됐었을 거고, 그리고 계좌 관리, 자금 관리 이런 거 균형 다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듬뿍듬뿍 담아서 하더라도 괜찮은 거고, 오히려 대출까지 끌어다가 깡좋게 종목에다가 팍팍 담아놔야 그게 오히려 더 잘하는 거 같고, 그렇게 해야 수익 내서 차 사고. 요번 연도에 진짜 일반 사회에서 가장 많은 단골 멘트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해서 나 차 샀어 아닌가요? 그렇죠. 뭐 몇천만 원 벌었어 이런 사람들이 뭐 많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투자의 그러니까 차 산 결과를 만든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의 곳곳에 뇌관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그 뇌관이 이 A파트 시장에서는 묻히거든요. 근데 B파트 시장에선 그 뇌관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솔직한 저의 의견은 교정할 수 있는 막바지 시점이지 않을까. 원래 그 전부터 그 습관을 들이기 전부터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게 맞지만 혹 잘못된 습관이 들여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뭐 그 나쁜 습관은 당연히 이제 고쳐야 되는 건데,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를 떠나서 어차피 주식이란 게 이렇게 올라가는 때는 돈을 벌고 뭐 내려갈 때는 잃는 거니, 이때 이제 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었으면 지금은 그냥 멈춰야 될 때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멈출 수 있다면 그거 역시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긴 해요. 니네 한번 멈출 수 있으면 멈춰봐 이런 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멈출 수 있다면 멈추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좋다는 아니에요. 멈출 수 있으면은 멈추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는 있다. 여기에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멈추는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꾸준하게 롱런하면서 하는 그 목적성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여기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투자를 잘해서 멈춘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시장이 저평가됐을 때 들어와서 또 올라가는 상황에서 하고 또 멈추고 또 올라가서 하고, 그러면 이제 비록 잠깐 끊기긴 하지만 멀리 보면 어쨌든 이 사람도 계속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정의 내리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한테 당신은 꾸준히 하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이해하지 못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 그 자체를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2020년에 주식 처음 해보신 분들, 여기서 수익 맛을 보신 분들이 그걸 할 수 있다?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분들이 정말로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 다시 시작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좀 하락한 거야 하면서 이제는 시장을 맞추는 홀짝으로 가겠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시장 바닥, 이 정도면 시장 고점.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었을 때 시작. 근데 문제는 시장이 조금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때 원래 하던 대로 시작을 했는데 시장은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여기서 생각한 것만큼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수에 과연 어떤 식으로 타이밍을 맞춰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나는 이런 상황에서만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올해 있었던 급락 상황, 질병 사태, 이때만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은요 정말로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몇 년도 빠를 수도 있고 8년, 10년, 적게는 5년 이럴 때 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때 한 5개월 바짝 투자하고 5년 멈췄다가 다시 5개월 투자하고 이것도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꾸준하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꾸준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지, 이거는 좀 난해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동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가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가 오르는 때인가 내린 때인가 고점인가 저점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죠. 저점인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고점인 것 같아서 팔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참 맞춘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못 맞춘다는 얘기는 아닌데 매번 맞추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틀리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틀리는 상황은 결국은 이런 거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그러면 저걸 항상 염두에 둔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반박을 하시는 분들은 원희님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잘해서 정말 고수라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희가 이제 지켜봐 보면은 경험이 좀 짧아서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오늘처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셈법을 보면요,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 알겠어, 인정하겠어, 다 맞출 수 없지. 10번 중에 근데 나는 9번 맞추고 1번 정도 이런 거 맞으면 되는 거잖아. 9번 잘하고 1번 잘못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셈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0번 중에 9번 잘하고 1번 잘못했는데 그 1번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게, 정말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 정도로 그 한 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하게 되면 그 한 번이 똥덩어리가 되는 거고, 그 똥이 계좌에서 잠식을 만듭니다. 결국에는 본질적인 거는 10번 중에 9번 잘하는 것보다 10번 중에 그 한 번, 이 한 번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롱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여기서 대다수의 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한번 맞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손에 깊어지기 전에 잘라내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장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잘라내고 나서 모든 게 해결되면 모두가 해피하겠죠. 왜냐면 단순히 잘라내면 모두가 해피해져야 되는데, 잘라냈어요? 그러면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세요. 잘라내고 나선 어떡할 거예요? 다시 매수하겠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떡할 거예요? 또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잘라내야죠.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상황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결국에는 희망회로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똥을 해결한 게 아니라 똥을 피해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네모난 자신만의 계좌라는 공간 안에서 여기다가 여기에 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똥을 피해서 나는 등 돌리고 여기만 바라보는 거죠. 여긴 깨끗하니까. 그러면서 이 안에서만 잘하면 되지. 똥 싸면은 또 다시 일단 묻어놓고 이렇게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똥이 계좌를 잠식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 똥을 왜 여기다가 방치해, 똥은 잘라내야지 하면서 결국에는 다 잘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라는 포트폴리오 표면적은 훨씬 더 줄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 둘 중에 하나,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잘라내면은 계좌가 줄어들고, 똥을 방치하면은 계좌가 잠식당하고, 이 중간 어딘가에서 진짜로 똥을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는 그 능력,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이행하려고 하는 마인드, 그리고 실제로 이행하는 능력, 이 부분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런 똥을 처리하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해서 보여드린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영상에서 물린 종목 관리, 리밸런싱, 평단 맞추는 거, 비중 관리, 이런 쪽으로 좀 검색을 저희 쪽에서 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긴 몰라도 유튜브 중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물린 종목 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채널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다들 그냥 올라가는 거 얘기하고 있고 시장 맞추는 거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정보들도 나름 정보지만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주식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인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물린 종목 관리가 이제 빼놓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저희가 올려드린 실전 매매 영상들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이 좀 그런 리밸런싱 관련된 것들, 물린 상황에서의 관리가 조금씩이라도 요소 들어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 매매하는지 좀 직접적으로 보고 싶다 싶으시면은 실전 매매 영상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영상만으로는 나는 안 되겠다, 직접 한번 좀 어니스트라는 분한테 터치를 받으면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싶고 실전 매매도 따라 하면서 수익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죠. 훈련소이자 실전 매매 클럽인데, 여기 클럽 문을 놓고 하셔서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이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움받는 데 있어서는 그 클럽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하고 별개로 클럽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주제가 뭐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시장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셨고, 여기 이제 그냥 개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1년 동안 봐왔던 모습이 여기라면 그러면 이런 모습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럴 땐 어떤가요? 좀 이제 그 시장의 모습을 좀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해주자면 이 B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 시장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는지. 저희가 통했네요. 네, 그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네. 네, 그 느낌과 분위기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로 통한 게 A와 B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장 다른 점이 뭔데라고 하게 되면 A 시장은 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열심히 먹기 바빠요. 맛있는 음식, 맛있는 뷔페에서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고 나면은 배가 부르겠죠? 쪽 똥인 것 같아서 이제 좀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얘가 발효가 되면서 더 맛있는 음식으로 바뀐다던가 막 그런 경우가 막 생기고. 네. 그냥 더 먹어요.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그래서 배가 꽉 찼습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뭔가 나오겠죠. 이렇게 조금 일상적인 비유를 했지만 B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뭔데라고 하게 되면 흔한 말로 물리는 종목, 똥이 되는 종목들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초반에는. 그리고 실제로 마이너스가 깊어지는 종목들이 실제로 내 계좌에 보입니다. 한동안 못 봤을 거예요. 평가 손실 조금 이격 벌어지면서 A 시장에서 많이 봐야 뭐 10%? 정말 많이 봐야 20%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 이상 벌어지는 거 그런 상황 잘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B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점점 이격 벌어지고 평가 손실 깊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출현하겠죠. 그리고 저는 예상컨대 지금도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 보유하신 분들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럴 시장이거든요. 제대로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당신이 못해서 마이너스가 막 커진다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보여가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뭐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거고. 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만든 것과 만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잘한 거 잘못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관점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요.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배설이 돼야 되는 이 기본 생리는요. 바뀌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상황을 맞이할 것인가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 맞이하는 시점에서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맞이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B 시장을 진단하는 방법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수가 연속으로 뭐 하락을 한다 뭐 막 이런 그런 외부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계좌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할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조금은 더 자기 계좌가 빠를 거예요. 지수보다. 지수는 평균이고 자기 계좌는 직접적인 다이렉트 채점이잖아요. 아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각자가 하고 있는 방법이 다르고 실력이 다를 테니까 일괄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은 좀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A 상황에서는 내가 물려있는 상황이 거의 없었거나 아니면 물려도 마이너스 뭐 5%에서 10% 정도가 최대였다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0%를 막 넘어가고 20%가 넘어가고 막 그런 것들이 슬슬 보이고 그 양이 늘어난다.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여졌던 그런 상황보다 뭔가 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된 모습이 내 계좌에서 보여진다 싶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B로 향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B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완벽하게 맞고요. 이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수랑은 또 별개예요. 그죠? 네, 지수보다 자신의 계좌 변화가 조금 더 빠릅니다. 조금 더 선행돼요. 지수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지만 자신의 계좌는 꺾이는 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수가 따라서 꺾입니다. 네, 이게 재밌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와중에 만약에 여기 2400 정도 부근에서 나는 여기에서 계좌에서 물린 것도 별로 없었고 물려봐야 마이너스 5% 10%였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B 과정을 거쳐서 여기 막 이렇게 다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2400까지. 네. 그럼 똑같이 2400이지만 그 B 과정에서의 2400에서는 막 마이너스 50%짜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 지수로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기의 계좌를 보고서 느끼는 게 가장 확실하다 이 얘기인데,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주관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렇게 상승장에서도 나는 여기서도 계속 물렸는데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분은 그냥 절실한 교정이 필요하신 분이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말은 네. 그대로 계속하면. 네, 여기서도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저는 계속 물렸었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은
진단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분은 10중 8구는 매수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 굉장히 뭐 이슈가 콱 박혀있는 종목에 고점에서 내동매매를 반복했거나. 근데 뇌동매매에도 정도가 있는데 뇌동매매에서도 불나방 쪽 네. 산꼭대기 불나방 매매여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서 네. 이제 그것도 뭐 좀 어떻게 보면 홀딩하고 있었으면은 이 와중에 또 다시 기회가 있었을 텐데 무서워서 또 팔고 다시 불나방 매매했다가 무서워서 또 손해보고 팔고 막 그러셨으면은 안 좋은 결과가 막 반복됐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뭐 이 A 상황이냐 B 상황이냐를 떠나서 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교정이 필요한 분일 수도 있다는 것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 수익을 못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시장 구조에서는 훨씬 더 어렵거든요. 시장 자체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시장에서 수익을 못 냈다. 이거는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좀 그런 분들은 훈련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가 아니라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런 분들이 저희 클럽에 또 꽤 많이 오세요. 보면은. 그쵸. 이 시장 동안에 다 돈 못 번 분들만 왔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이 어려움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클럽에 많이 오고 계신데 뭐 이분들이 못해서 오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저는 적어도 출발점에는 제대로 쓴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점을 고치고 개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위험해 보이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안타까워지는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좀 그 우매함의 봉우리에 빠지지 않도록 좀 다분히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좀 겸손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클럽에서는 주식 경력 10년 넘고 꽤 잘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다시 점검받고 훈련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훈련을 선택하는 거는 주식 투자 자체가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 최근에 봐왔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경고의 메시지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러고 나서 시장이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3천 가고 4천 가고 막 다시 막 수급이 붙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 한들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닐 것이고 뒤에 또 빛과 그림자처럼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는 그런 때가 올 거거든요. 그게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누구나 겪게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거 잘 마음속에 좀 새겨두시고 항상 그 그림자를 염두에 두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우선적으로 해보시기를 좀 강하게 권장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도움되는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튜브로 전해드릴 거고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으면 그러면 주식시장은 평생 동안 본인에게 한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될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돈 몇 푼 벌고 그런 게 아니라 큰 수익도 거둘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장이니까 무엇이 먼저인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투자 클럽은 저희 영상 하단부에 보면은 더보기란을 누르면 설명란이 나와요. 댓글 말고 영상 설명이 적혀있는 란이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가 링크로 걸어뒀어요. 투자클럽 가입 안내 공지를 링크로 걸어뒀고 그 공지는 네이버 카페인 주식피더 공유 카페로 이제 찾아 들어가셔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는 저희가 이제 클럽 말고도 그냥 저희 영상 보고 오신 분들도 활동할 수 있게 게시판을 이렇게 만들어뒀고 거기서 매매 입지 및 뭐 궁금한 것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